은퇴자 김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30년간 회사에 다니며 차근차근 적금을 붓고 퇴직 후를 대비해 퇴직금 2억 원과 노후자금 1억 원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안정적인 투자라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넣었습니다. 지역 신도시 개발, 유명 건설사 콘소시엄, 시공 보증까지 있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개발사는 잠적했고 시공사는 계약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남은 건 철근만 세워진 건물과 함께 사라진 3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쉬어. 이건 내 책임이야. 그 말 뒤로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받던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 지켜온 안정된 노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령층 투자 피해 신고는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안전하다, 확정 수익, 보증된 투자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안전하다와 확정이다. 문제는 이런 투자 손실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 후 재정적 타격은 곧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다시 일하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나. 이런 말들을 상담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결국 사회적 단절로 번집니다. 김정호 씨는 투자 실패 후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질문이 자신의 상처를 찌르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집 안에서만 지내며 하루 종일 뉴스와 주식창을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동안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잇는 사건입니다. 퇴직 전엔 일터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모든 중심이 돈 하나로 쏠립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불려야 하지 않을까? 이 불안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불안을 달래주는 듯 말합니다. 이건 안전한 상품이에요, 고객님. 연 6% 확정 수익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 저축만 해왔지 지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노동의 결실이지만 동시에 은퇴 이후의 생존 자금입니다. 그걸 고수익 상품에 넣는 건 인생의 마지막 판에서 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은퇴 자금을 잃은 사람들 중 다수는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보다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용, 예비비 그리고 여유자금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안정형 자산에, 예비비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그리고 여유자금만이 일부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도 불안하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의 유지입니다. 경제적 실패를 겪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피하지만 그때일수록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모든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씨는 결국 2년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마음은 혼자선 못 고친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은퇴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 그 믿음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돈을 지키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안하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대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후엔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일정한 자산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불안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시작된다. 60대 초반의 은퇴자 김정호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과 예금 1억 원을 들고 노후 대비 투자를 결심했다.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던 시절 그는 이 돈을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확정 수익 6%, 시공사 보증, 안정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다. 설명회를 가보니 유명 회사 로고가 붙은 브로셔와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었다. 이건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공사 현장은 멈췄고 개발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회사는 명의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는 자신이 유사수신 행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생 아껴 모은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대출과 불면증뿐이었다. 김정호 씨처럼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투자 손실을 본 은퇴자는 의외로 많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투자 피해 금액은 1조 원을 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확정 수익, 보증된 상품, 안정형 투자라는 말에 끌렸다. 그러나 진짜 안전한 투자는 그런 단어로 포장되지 않는다. 진짜 안전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이다. 퇴직 후 사람들은 잃은 수입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는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기면 마음은 어느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시작한다. 이때 불안은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은 믿음을 만든다. 누군가 확정 수익 5%라고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믿고 싶음이 판단력을 가린다. 은퇴자의 투자 실패는 대부분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다. 투자 실패의 후유증은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린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친구들의 연락이 두렵고 아이들 앞에서 작아진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다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을 지탱해왔고 그 돈이 사라질 때 삶의 의미까지 함께 무너진다. 투자 실패 후 은퇴자들이 겪는 또 하나의 현실은 고립이다. 돈을 잃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피한다. 창피하다, 실패했다는 감정이 스스로를 감춘다. 하지만 그 고립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앗아간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주변의 관계가 끊기면 판단은 더 흔들리고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에는 손실을 만회하려다 또 다른 사기에 걸린 사례도 적지 않다.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이 새로운 덫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투자의 언어를 구분하는 일이다. 안전, 확정, 보증이라는 단어는 투자 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경계해야 한다. 둘째, 투자 대상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직접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한 투자다. 셋째, 은퇴 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다. 인생 전반기에 벌어온 돈이라면 후반기엔 그 돈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돈을 더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퇴직 이후의 불안은 대부분 소득의 부재보다 소속의 부재에서 온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내 능력이 쓸모없다는 자책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투자나 창업에 몰입한다. 그것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마음의 공허를 메우기보다 더 큰 불안을 낳는다. 은퇴 후의 삶은 벌이가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돈을 잃은 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회복했다는 것이다. 김정호 씨도 2년의 침묵 끝에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카페 주말 직원으로 나중엔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 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다시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돈 이야기를 해도 덜 무서웠어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돈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은퇴 자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결과다. 그래서 잃었을 때의 충격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존재의 붕괴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자신감은 혼자선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와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투자는 성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일상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의 안정이다. 김정호 씨는 지금도 잃은 돈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웃는다. 돈은 잃었지만 내가 누구였는지는 다시 찾았습니다. 이 말 속엔 깊은 울림이 있다. 은퇴 이후 진짜 회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우리는 모두 불안을 안고 산다. 하지만 불안을 이기려는 마음이 때로는 더 큰 함정이 된다. 안전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건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가? 진짜 안전은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선택에서 온다. 노후의 안정은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다. 은퇴 자금은 더 이상 미래를 사는 돈이 아니라 오늘을 지켜내는 돈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다.